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18도에서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꾸준히 내려오는 찬 공기가 겨울 채비를 하라고 알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성 영상 보면 하늘에 구름 없이 맑은 상태입니다. 밤새 얇고 높은 구름대가 지나고 여기에 고기압이 찬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온을 큰 폭으로 떨어뜨린 건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의 아침 기온 6도를 보이고 있고요. 포항은 9도로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햇살을 불어넣으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0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겠고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오천읍 인근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포항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수조 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반면 시민들의 환경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며 시의회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오천 주민도 숨 좀 쉬고 살자. 포항시는 환경 문제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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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남구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번에는 차를 끌고 나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 허가권을 핑계로 침묵을 지키는 포항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지역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들어서게 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일이고 이 두 쓰레기물을 안고 사는 거는 우리 오천이 후손 대대로 이걸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는 포항시와 시의회가 위험시설 안정화를 명분으로 매립 용량을 늘려 수조 원대 이익을 챙기려는 폐기물 업체의 탐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가 먼저 나서 폐기물 매립장 증설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든 본회의를 통해서 이런 시민들의 뜻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반대 결의를 해서 이 일이 반드시 철회됐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 의회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숙 의원은 포항시가 과거 옥명공원 부지를 갑자기 폐기물 처리시설로 용도 변경해준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포항시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옥명공원 부지를 지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상은 공원으로 이중 허가해준 것은 행정실수가 아니라면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결정이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매립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네이처 ENT의 사업 확장에 힘을 실어주어 기업의 장기적인 이윤 확보를 준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추가 증설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기물 매립장 증설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이번 사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열린 포항시 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포항시의 미흡한 대응 탓에 국비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고 지적했고 흥해와 신광, 기계 지역에 몰려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분도 요구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의 연도별 국가 투자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2019년 1조 4,857억 원, 2020년 1조 4,514억 원, 2021년 1조 2,323억 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관련 예산은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 89건에 903억 원, 2020년 52건에 1,539억 원,
2021년 23건에 391억 원입니다. 배상신 의원은 신규 사업 발굴 미흡과 중앙부처 대응 부족이 포항시 예산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부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부처별 협력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화 한 통이나 간단한 사업계획서 정도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공숙희 의원은 포항 지역 855개 축사 가운데 무려 56%가 흥해, 신광, 기계 지역에 몰려 있다며 주거 지역 인근 축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천리 주민들은 지진보다 축사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파트 인근에 축사가 9개소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민 없는 축사 정치적 성의는 원천 무효이고. 김성조 의원은 포항시립화장장이 설 추석 명절에 문을 닫아 시민 불편이 크다며 365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도 설날 추석 당일에도 지금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화장장이 계속 가동된다면 포항 시민들과 인근 영덕 울진군민에게도 께서도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277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한 뒤 오는 19일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 교통안전지수에서 경주시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경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100점 만점에 71.8점으로 2등급을 받아 인구 30만 명 미만 시 중에서는 49개 지자체 가운데 48위였습니다. 6개 조사 항목 중 도로 환경 영역에서 교통안전도가 60.82점으로 최하위,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역시 하위권이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는 1,7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4명이 숨지고 2,6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지역 화폐인 경주페이의 월 사용 한도액을 현재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경주페이 가입자와 사용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 발행액 440억 원 가운데 323억 원이 소진돼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주페이는 지난 6월 200억 원의 예산 규모로 처음 출시해 9월에 조기 소진되자 240억 원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포항시는 동선을 속이고 검사를 거부하는 등 행정 손실과 막대한 혈세를 낭비시킨 코로나19 감염 전파자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단호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던 입장과는 달리 오락가락한 입장이어서 자칫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포항에서는 대형 병원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으로 시민들이 큰 불안에 떨었습니다. 포항시의 역학조사 결과 71번 확진자의 아들인 A씨가 동선을 속이고 신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방역당국에 애를 먹게 했습니다. 71번 세명기독병원 입원자의 아들이, 성남에 사는 아들이 서울의 사랑의 제일교회에 계속 다녀서 거기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종합병원은 다시 정상화됐지만 이미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환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코호트 격리하면서 우선 그 병상이 한 60개 정도가 활용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는 진단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가면서 외래 환자가 3분의 1로 줄었고요. 입원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병원으로는 타격을 많이 받죠. 또 이 감염자와 관련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 2,4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포항시는 막대한 행정 손실과 수천 명의 코로나 진단 검사비 등 혈세를 낭비한 만큼 A씨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허위로 뭐 기재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오늘 고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를 검사 의뢰를 우리가 해놓은 상태거든요.
포항시가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고발한 사람은 단 1명. 더구나 당초 구상권까지 청구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던 포항시는 지금 와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구상권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제주도 등 다른 지자체들이 감염 사실을 숨긴 경우 적극적으로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실태와 대조를 보입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포항시가 구상권 청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이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노인 거주시설인 송라 엘림 믿음의 집 2억 원,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청하 민들레 공동체가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거주자들의 체험과 야외 활동을 돕는 숲이 조성됩니다. 이 사업은 전액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 자금을 지원받아 시행됩니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코로나19로 지난 8월부터 중단했던 홍보관 운영과 스탬프 투어를 어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관은 개인 자유 관람만 가능하며 홍보관과 발전소 단지 견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국립해양과학관과 석류굴 등 울진 주요 관광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포토 스탬프 투어는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옛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지 2년여 만에 민주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권 시장은 집권당의 힘을 빌려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뒤 3선 임기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성명을 통해 안동 발전을 위한 협치를 제안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무소속으로 3선 시장에 오른 뒤 줄곧 집권 여당의 러브콜을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마침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옛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지 2년 반, 여당행 의사를 내비친 지 6개월 만입니다. 권 시장은 지역 발전에 새 초석을 놓기 위해선 집권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지역 정서와 다소 괴리가 있는 결정이지만 안동 발전을 위한 충정을 시민들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점촌 안동 간 철도 건설, 안동댐 환경보전지역 해제 등 5대 지역 현안 해결에 정부 여당의 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찾는 과정에서 무소속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내어야 한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4월 총선 직전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혀 정가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권영세 시장은 이후 정부 여당의 주요 현안 해결을 여러 갈래로 요청해왔고 최근 관광 거점 도시와 의료용 대마특구 지정 등 일부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여당행 명분을 채운 권 시장의 입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에 이어 경북에서 두 번째 소속 단체장을 확보한 민주당은 안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 현안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장님의 충정이 결국은 안동시에 대한 아마 큰 사랑 때문이 아니겠나. 안동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한 역할을 하라는. 한편 옛 한국당 시절 권영세 시장을 2번 공천했던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성명에서 현 정권의 고질적인 편가르기 행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권 시장이 본인을 희생양 삼아 안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한 만큼 지역 의제에 대해선 언제라도 협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 지역 전문대학교의 올해 수시 1차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비인기 학과는 정원 미달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대학마다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권 전문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1차 모집 마감 결과 영진전문대학교는 평균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9.8대 1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해 6대 1에서 올해 4.7대 1, 수성대학교는 지난해 6.1대 1에서 올해 3.9대 1로 떨어졌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등 대구권 모든 전문대학교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 지역 4년대 대학과 전문대의 수시 모집 정원은 6만 8천여 명. 하지만 대구 경북의 수능 시험 지원자는 4만 4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다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간 부익부 빈입비 현상의 영향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대는 무제한 지원이 가능한데도 수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외형 경쟁률 자체가 무의미해져 아마 사실상 실질 경쟁률은 미달인 대학학과가 많아 학생 선발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대학들은 다음 달 말부터 시작하는 수시 2차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비해 입시 설명회,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개발 등 신입생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어떤 편입학이라든지 저희들 하는 무시험 편입학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들하고 그런 거와 그다음에 또 어떤 취업이라든지 우리 한국 취업률, 그다음에 또 해외 관련된 사업들 요걸 집중적으로 또 공부할 예정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신입생을 확보해야 하는 전문대학들의 생존 경쟁은 갈수록 험난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주 지역 숙박 여행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향후 수학여행 관련 공문 시행 시 업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무담보 대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대부분 법인 형태여서 지원 대상이 아닌 여행사에 대해 개인 사업자에 준하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관광업에 해당되지 않는 전세버스 업종의 관리 기관을 지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주시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비 23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긴급 지원은 기존의 복지 제도나 코로나19 지원에서 제외된 3,600가구 중 코로나로 인한 실직 및 휴 폐업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접수는 오는 30일까지며 온라인은 12일,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울진 왕피천에서 올해 처음으로 어미 연어 7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획된 연어는 3, 4년 전 방류한 어린 연어가 성장해 돌아온 것이며 포획 시기는 지난해보다 10일 정도 빠릅니다.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왕피천 일원에 포획장을 설치하고 다음 달까지 어미 연어 1,500여 마리를 잡을 계획입니다. 꾸준히 내려오는 찬 공기가 겨울 채비를 하라고 알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성 영상 보면 하늘에 구름 없이 맑은 상태입니다. 밤새 얇고 높은 구름대가 지나고 여기에 고기압이 찬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온을 큰 폭으로 떨어뜨린 건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의 아침 기온 6도를 보이고 있고요. 포항은 9도로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햇살을 불어넣으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0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겠고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